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82세의 박종철 어르신. 평범한 우리 이웃의 아버지였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2024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종철 어르신 82세. 경증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화도 가능하셨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도 하셨죠.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돌봐오셨던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직장에 있었고 24시간 붙어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회복될 때까지만 몇 주면 되겠지. 아버지도 다른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가족들은 여수의 한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잠시만, 어머니가 나으실 때까지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돌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양원을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시고 시설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입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의 이마에 멍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넘어지셨어요. 요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걸음이 불안하시잖아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가족들은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환자들은 낙상 위험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넘어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폐렴까지 걸리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반 만에 아버지는 다시 고열로 쓰러지셨어요. 119가 출동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응급실. 간호사가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환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리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온몸에 피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등, 팔, 다리. 곳곳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요.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마치 어디에 계속 쓸린 것처럼. 그리고 냄새. 오물에 오래 방치된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CCTV가 있으신가요?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순간 가족들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때려. 나를 때린다고.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그때 가족들은 이렇게 대답했었죠. 아이고 아버지. 누가 아버지를 때려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요양원 선생님들이 아버지 돌봐주시는 건데 왜 때리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때려. 정말 때린다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게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CCTV 요청. 요양원 측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입소자분들도 찍히니까. 하지만 경찰이 개입하면서 결국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박종철 어르신 82세.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무도 일으켜드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어르신은 혼자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셨죠. 그렇게 기어가시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셨어요. 또 부딪히셨어요. 가구 모서리에도 머리를 찌우셨습니다. 피가 났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였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장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도와주시나 했는데 어르신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이불을 던지듯 어르신 위에 덮었어요. 베개도 얼굴 위에 덮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아래에서 떨고 계셨어요. 추웠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몇 시간이고 그렇게 떨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보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맞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CCTV 영상에 다른 장면도 있었어요. 50대 장애인 입소자분이었습니다. 변기에 앉아 계셨는데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체중으로 눌렀어요. 3분 동안.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나요? 지금 한번 타이머 켜고 3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보세요. 엄청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3분 동안 50대 장애인분은 사람의 무릎 위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돌봄입니까? 이게 요양입니까? 박종철 어르신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고열과 폐렴. 공식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압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폐렴만이 아니라는 걸. 학대받고 방치되고 맞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보낸 그 시간들. 그게 아버지의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회복 의지를 꺾었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측은 기소됐어요. 판결은 벌금형. 벌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82세 노인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벌금. 요양원은요, 여수시에서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측이 반발했어요. 폭행이 아니었다. 훈육이고 도움을 준 것이다. 어르신들을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론은 아직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때려. 박종철 어르신의 마지막 호소.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CCTV를 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 도움을 요청하고 계셨다는 걸. 구해달라고 하셨다는 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시다면 자주 가보세요. 예고 없이 가보세요. 때린다고 하시면 일단 믿어보세요. 치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CCTV가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부에, 지자체에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런 요양원이 계속 운영되면 안 된다고. 벌금형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박종철 어르신의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같은 가족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이 사건이라면 이걸로라도 세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박종철 어르신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영상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박종철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실 어르신들, 우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